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에 법사위에 출석을 하면서 이재명이 오늘 오전에 한 기자간담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데 그걸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선 김기현이 자신의 그 울산의 땅 논란에 대해서 직접 각종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두 밝혔습니다. 한동훈과 김기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그동안 송은재TV를 통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도 하고 두 사람이 오늘 이 기자들에게 밝힌 것, 이 부분에 믿음이 간다 라고 하는 부분 평가를 합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100분 가까이 자신은 뭐 범죄 혐의가 없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다, 뭐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막지 않을 수 있느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자신에 대해서 영장 심사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 또는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왜 개인 비리를 가지고 이렇게 민주당을 물고 들어가느냐, 국회를 물고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답변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뭐 부적절하다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하고 싶은 얘기들, 자신의 혐의가 없다면 판사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라. 그게 제도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국회 체포동의안, 이 체포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체포되고 구속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는 것은 판사 앞에 가서 구속 여부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다. 이재명 말처럼 자신이 혐의가 없다면 더 잘된 일 아니냐, 판사 앞에 가서 해명하고 그러면 구속 안 될 것 아니냐, 불구속될 것 아니냐. 그렇게 좋은 기회인데 왜 자꾸 불체포 특권 뒤에 숨으려고 하느냐.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할 때 많은 것을 고려합니다. 지금 야당 대표다, 정치인이다, 이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판사가 다 고려를 합니다. 이걸 구속해야 될 건지, 구속된다고 해서 또 뭐 죄가 있는 것 없는 것도 아니고 구속 안 된다고 해서 죄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속해서 재판을 받을 거냐, 구속 안 하고 재판을 받을 거냐, 이 차이입니다. 그걸 이제 판사가 도망갈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재명이 그렇게 뭐 검찰이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무혐의라고 하니까 판사 앞에 가서 불체포 특권에 기대지 말고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라, 판단을 받아보라. 그건 민주당에서 지금 조직적으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재명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 법의 취지는 권력이 부당하게 정치적인 일로 가지고 부당하게 탄압할 때 거기에 대해서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재명의 비리는 개인적인 비리입니다. 정치적인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이나 국회와 관계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접어두고 뭐 당대표 사퇴하지도 않을 거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사기치면 안 되고 판사 앞에 가서, 검사는 못 믿겠다니까 판사 앞에 가서 지금 오늘 자기가 한 말, 이 말 하면 됩니다. 판사가 어떻게 생각할지. 아마 제가 이건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 기자회견 하듯이 이런 식으로 판사 앞에 가서 이야기하면 이걸 용서할 판사, 이 자세만으로도, 이 태도만으로도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정치인의 말은 국민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용서할 판사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아무리 지금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용서할 판사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또 박범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범계가 한동훈 장관에게 정말 조언한다,
충고한다라고 하면서 지난 노웅래 경우처럼 검사처럼 제한 설명을 하지 마라. 체포동의안 제한 설명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뭐 그러면 나중에 업보가 될 거다. 정치권에 들어오면. 한동훈 장관의 말은 적확합니다. 공직자는 자신의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냈으면 국회에 나와서 또 국민들에게 왜 체포동의안을 내게 됐는지, 이 국회의원이, 이 이재명이 어떤 비리를 저질러서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낸 건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성실하게 설명해야 될 법무부 장관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박범계가 그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박범계가 뭐 자신은 대충 설명했다 이 이야기인데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직을 잘못 수행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알아서 잘할 겁니다. 그래서 박범계는 자기 일만 잘하면 자기 일이라도 잘하라. 그런 이야기가 뒤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김기현이, 제가 이 김기현이 해명을 할 것이다,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이제 김기현이 모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 울산 그 땅 임야를 2억여 원에 샀다. 25년 전에. 지금 땅이 한 5배에서 6배 정도 올랐다. 지금 한 10억, 11억 한다. 가격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건 투기는 아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이제 황교안이 주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는 KTX 노선이 변경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국회의원이고 국회에서 또 상임위 활동을 했으니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해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김기현이 황교안이나 또 천하람, 안철수 등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더 이렇게 제기하면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고 싶을 겁니다. 또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황교안과 안철수, 천하람까지 이게 지금 좀 수그러들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 사람이 이야기했다가 저 사람이 얘기하고 하는데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혹은. 그런데 당내 경쟁에서는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고 계속 물고 늘어지려면 근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기는 없다라는 게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김기현이가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래서 김기현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문재인 정권 때도 탈탈 털었고 자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두 알려져 있으니까 자꾸 김기현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 어제는 황교안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 이런 소리까지 나왔는데 김기현은 왜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게 되느냐 하면 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 권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KTX 노선을 바꿨다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근거를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네가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반증을 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권력을 휘둘렀다면 문재인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게 드러나지 않았겠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기현은 문재인 정권 때 울산시장 선거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그 탄압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도 없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기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울산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못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정말 탈탈 털렸을 것이다. 민주당이 주로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투기 의혹이라든지 이 뭐 권력이 행사되었다, 영향력이 행사되었다, 이 부분은 좀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내 행사니만큼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치고 빠져야 합니다. 이 네거티브를 할 때도 근거가 없는 건 지금 이 전당대회 끝나면 모두 뭐 당을 떠납니까? 각각 헤어질 겁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안철수는 발을 뺐습니다. 좀 황교안이 계속 또다시 나와서 물고 늘어지는데 황교안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참
황교안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했는데, 황교안이 이렇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존재감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황교안의 정치적 역량과 전략이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지지율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따라가기 위해서, 지지율 극복을 위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을 때는 치고 빠져야 합니다. 네거티브를 할 때는. 그리고 황교안은 전직 당대표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비전 제시라든지 이런 균형 잡힌 모습도 좀 보여주고, 또 특히 지금 경선 구도가 김기현, 황교안, 정통보수, 또 안철수, 천하람 이런 또 연대 움직임까지 있을 때는 이렇게 길게 경선의 전략을 세울 줄 알아야 하는데, 많이 바뀐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전혀 그 이후에 뭔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말 나온 김에 어제 천하람 그 토론회를 보면서 참 정치를 잘못 배웠다. 이준석에게 배운 거구나. 토론회에서 그렇게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토론회에서 그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주 나쁜 태도들, 그 말싸움에서 당장 이기기 위해서 김기현의 땅 문제를 황교안을 대상으로 계속 7분간 질문을 하면서, 옆에 김기현이 있는데 무슨 의혹이나 근거 없는 이런 부분도 계속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 단어만을 계속 나열해서 되풀이한다든지, 이런 오만한 자세, 말싸움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천하람이 대구 출신인데 순천에 가서 출마를 했다. 지역구도 타파. 그래서 청년 정치 나름대로 그래도 좀 좋은 평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건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도려내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영남권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 자기 능력이 떨어져서 장사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천은 못 받으니까 민주당 공천으로, 민주당과 전혀 친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돈을 챙겨서 정치 출마한다는 걸로 지원금을 받아서 돈 챙기는 사람도 많았고, 한동안은, 지금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영남권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한 정치인들의 수준이 형편없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공천을 바라고 저렇게 장사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일부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천하람도 그런 사례가 아닌가. 청년 정치를 내거는데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현으로서는 참 법적인 소송도 걸고 싶을 겁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을 겁니다. 어제 천하람이나 황교안이 보인 그 태도 굉장히 화도 날 겁니다. 그런데 전당대회가 마치고 나면 모두 또 손잡고 총선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류도 있고 비주류도 있습니다. 정말 당에서 도려내야 될 이런 해당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모두 손잡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또 중도로의 확장, 안철수도 필요하고 황교안도 필요합니다. 정통보수도 필요하고 중도로의 확장도 필요합니다. 천하람, 이준석은 제가 고개가 갸우뚱그려집니다만, 그래서 법적 조치는 경선 과정이니까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말만 계속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김기현에게는 누가 뭐래도 김기현 자신의 정치력도 물론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책임 당원들의 지지가 모여 있다라고 본다면 김기현의 행동 하나, 결정 하나, 모든 것들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해 둡니다. 어제 토론회를 가지고 제가 송은지 TV를 통해서 토론회를 계속 제가 방송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밤 늦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가치가 없어서, 전체적인 수준이 너무 낮아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이렇게 방송에 녹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동훈과 김기현의 기자회견 믿음직스러웠다라고 평가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